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다시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주담대가 지난 5월 한 달 동안 6조 원이 늘어난, 어찌 보면 거의 기록을 찍는 대분기점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부채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건 저점의 금리를 물고 있는 신생아 대출의 영향력이 크죠. 그만큼 젊은 세대가 대출 제한에 대한 저항력을 체감적으로 덜 느낄 만큼의 2% 남짓의 금리 수준이라 하지만, 실제로 노도강집을 사례해도 풀로 대출을 받아서 5억 정도 받아낼 건데, 아무리 저금리라도 5억 정도의 대출금 원리금과 이자 갚으려면 허리부터 휘어 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1억을 3, 4% 이자로 대출받아도 상당히 지출되는 돈에서 영순위부터 깎이기 시작하는 부채 파이는 정말 헉이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올 정도로 크게 느껴집니다. 하물며 5억이라는 대출 파이 끼고 있는데 대략 한 달에 250만 원 이상 나간다고 보면 되겠죠. 이거 1년차 공무원 월급보다도 센 거 아닌가? 그런데도 이번 달 6월은 보름 만에 2조 5천원 가까이 대출 증가세가 급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18일자로 주담대 분위기는 다시 가역적으로 변하게 됐는데, 바로 코픽스가 6개월 내내 저공 비행하다가 본격적으로 이달부터 그렇게 하염없이 내려가던 수치가 다시 오르기 시작, 3.56을 찍고 있죠. 코픽스는 그냥 듣기에 코스피와 비슷한 어감이라서 이거 주식시장에서 사용하는 말 아닌가라는 착각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주담대에서 활용되는 변동금리의 중거점이 되는 지표여서 오늘 18일 날짜로 변동금리는 다시 시중은행들 중심으로 아주 단단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은행 취급액이 그만큼 상승했기 때문에 8개 은행이 자금 조달하는데 발에 땀이 날 지경이었으니 당연히 그 비용에 대한 계산을 하는 게 코픽스인데, 자연스레 변동금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변동금리 수준은 평균적으로 하단 4.7에서 상단 5.9 정도 됩니다. 의외죠. 대체로 3% 후반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 변동금리 추세가 어느새 4% 후반까지 와 있다는 점. 그만큼 집값 폭등이라는 이상한 프레임에 사람들이 혼동을 느끼고 있던 차에 이렇게 막상 공포 심리에 집을 덜컥 사버리게 되면 이렇게 족쇄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건데, 4.7에서 5.9. 이런 식으로 오늘 날짜로 코픽스 변동 지표대로 변동금리가 조정이 되면 거의 상단은 6% 가까이 5.9%까지 상승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우리은행이 상단 5.9%까지, 그리고 국민은행 역시도 상단 5.1%까지 오늘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도 추가하고 폭등 전에 집을 사야 벼락거지 면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그냥 벚꽃이 눈이 돼서 떨어지듯이 하염없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정말 부동산 게임은 한국 시장에선 치열한 심리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집을 빨리 사라고 하는 것, 정말 무주택자를 위해서 진심 어린 고언을 해주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그렇게 말하는 장본인들이 왜 무주택자들을 일컬어서 벼락거지라고 깔아 뭉개기도 할까요? 정말 위한다면 말이죠. 결국 그 말의 진위는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의 진심을 들여다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딱 3가지입니다. 더더덜도 아닌 오늘만 같아라 같은 한가위 추석 캐릭터, 그냥 똑 떨어지는 가두리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 더 이상의 상승 여력이 없다는 걸 아는 유주택자들, 빨리 팔아치우지 않으면 본인 생명이 위태로울 것 같은 공포감이 이렇게 급하게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일단 2017년에서 2020년까지 3년 사이에 집값이 거의 3배가 올랐습니다. 거의 극점을 찍었다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한국 집값이 오를 수 있는 상한선에 달려있는 골든벨을 땡땡땡 치고 내려왔다는 건데, 2021년부터 20% 빠졌죠. 지금의 전고점 회복이라는 말도 살짝 일부 거래에선 그렇게 빠진 가격들이 들어차는 거고, 폭등이라는 말을 살짝 랩핑을 해서 더 이상의 상승 여력이 없는 바람 빠진 집값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진한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 흔들어 놔서 2024년이 거의 막차라고 보면 되겠죠. 이걸 자기들은 거꾸로 얘기하죠. 무주택자들이 마지막으로 집을 사기 위한 막차가 곧 떠날 거라고. 근데 문제는 이게 예전에는 아주 쏙쏙 잘 먹히는 공포조장 무력 시위였는데,
일종의 공갈포죠. 근데 정말 말 그대로 공갈포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집이 안 팔리니까. 너무 답답한 거라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죠. 온 사방 공갈포 동원에도 매수세가 그렇게 극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지 않으니까. 왜 안 팔릴까? 당연히 집값이 비싸서입니다. 가격 태그를 그동안 3배가 올랐던 집값에서 극적으로 내리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 누가 지금같이 코픽스도 뭐 펄떡거리면서 뛰기 시작하는 마당에 거한 대출 일으켜서 무리하게 집을 사려 하겠습니까? 조금 더 미동도 없는 가격표 뭐 거들떠보지도 않고 순진한 2030 신혼부부들 신생아 대출을 물고 노도강으로 강화하면서 낙하산 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또 노르망디 대상륙작전이라는 부동산의 획기적인 시장 전환이 올 거라고 분위기 띄우기에 여념이 없고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이가 없는 그림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 탈출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극도의 불안감이 엄습하면서 동시에 반작용이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죠. 대부분 부동산 포털에서 집값 폭등 댓글 달고 시전하는 사람들, 영끌에서 꼭지에 몰린 케이스, 그리고 뭐 하락 예상하고 매물 이미 1년 전부터 내놨는데 당최 집이 나가지 않아. 게다가 다주택자로 집을 엄청나게 포트폴리오 자산 구조로 뼈대를 이뤄놨는데 칼슘이라는 영양가가 계속해서 빠져나가니 그냥 기분이 더러운 거죠. 그러니 공격적인 왜곡 사실을 도배해 놓고 있는 건데 정말 진짜 다주택자들은 집값 오르든 내리든 전혀 관여를 안 합니다.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미 부동산 시장에서 수익률이 급감하고 있다는 걸 눈치를 다 깐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둘 지방집부터 줄이고 똘똘하게 서울에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집으로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부동산 자금 금융자산 쪽으로 이동시키려는 타임 잡으려고 은행 쪽에 자금을 파킹을 해놓는 건데 지난주 하늘이 은행 자금 파킹 금액이 4천조를 뛰어넘었다는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금 판사리가 기저의 심리전, 그러니까 유주택자들은 지금 궁지에 몰린 스스로의 자산을 최후까지 어떻게 해서든 유도리 있게 회전판을 돌려서 빠져나가려고 가수의 심리를 저격하고 있는 상황이란 얘기죠. 가뜩이나 오늘 날짜 18일자로 코픽스 금리가 오른다는 사실 자체가 다음 달 7월 스트레스 DSR이 실행이 돼서 가상금리 50%가 붙는 상황에선 이젠 부담스러운 집값만 바라봐도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 계속되는 찌르기, 에페 펜싱하는 스탠스로 계속해서 저격, 결국 거래로 끌어내려고 하는데 쉽지 않다는 그런 느낌적 느낌을 그들은 받을 겁니다. 부동산 시장 자체가 너무 완고하게 가고 있어서 지금 온 사방 집값 오른다는 시그널을 줘도 뭐 녹색불이라고 믿고 건너기에는 덤프트럭, 탱크로리, 윙바디, 화물들이 뭐 쌩쌩 대로를 지나는 터라 자칫 한 발 잘못 옮기게 되면 골로 간다는 것 본능적으로 대기 수요자들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쉽지 않은 싸움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적인 시장 분위기가 맥히지가 않으니까 미국 갖다 들이대잖아요. 미국은 모기지 금리가 7%인데 집값은 6% 이상 오르지 않았나? 말도 안 되는 함수 관계 짝대기를 긋고 있는데 이런 시전은 뭐 어디서 가져왔는지 당최. 지금 미국 소득과 우리 소득 비교할 걸 비교해라. 견조한 노동시장에다가 사상 유례 없는 주식시장의 시총은 미국 경제가 지금 엄청난 재정 파탄 속에서도 꿋꿋하게 전진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멈추지 않는, 식지 않는 경제 엔진 때문에 그렇죠. 게다가 인구 구조 역시도 출생률이 1.7입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 자체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추세고 성장 동력도 많이 떨어져서 2040년경에는 뭐 거의 제로에 가까운 성장률에 출생률은 0.7명이죠. 비교가 안 되는 상황에서 집값을 비교하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 지금 집값 폭등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 자체가 어색한 말인데 이걸 버젓이 갖다 붙이고 있다는 것도 기가 막힌 사실이고 중국이 지금 만신창이가 된 경제에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이번 3중 전회, 그러니까 3차 전체 회의에서 신품질 생산력이라는 키워드 내세웠죠. 덩샤오핑에서부터 시작된 선부론, 그러니까 일단 부자 되고 보자라는 이념으로 중국의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었는데 이게 제대로 먹힌 거죠. 그래서 엄청난 경제 부흥을 일궜는데 시진핑 집권 이후부터 중국이 경제적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결국 중국의 잠재 경제 성장률은 5%대에서 3%대로 급락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부동산 침체는 중국의 경제를 완전히 발목에 묶어버리는 사슬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부동산 부양을 위해서 온갖 자금 다 끌어다가 때려 부어도 이게 뭐 도대체 살아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헝다, 미국 유엔, 완커 등등등 공룡 같은 대기업들의 자금 경색이 파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 이렇게 중국의 산업 재편이
너무 타이밍을 놓쳤다는 거예요. 자체 부동산 자산에다가 자금을 너무 농축시키면서 산업 전체의 터빈을 돌리려 했으니 탈이 나죠. 급격한 부동산 경기 급락세로 당연히 미국의 고금리 역풍을 제대로 맞은 건데,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경제 놔둘 수 없다는 차원에서 도광양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실력을 키우자 질적인 생산력에 방점을 찍으면서 반도체 분야에 대한 매진을 당부하기도 했는데, 중국도 지금 왜곡된 부동산 시장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서의 치열한 심리 게임을 무슨 목숨을 걸 정도로 하고 있으니, 그러니 당연히 금융시장이 날아갈 수밖에 없겠죠. 코스피 시장, 나스닥 시장에서 데이 트레이딩, 그러니까 오늘 사서 오늘 파는 거래 비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휘발성이 강한 자금이 단기적으로 간헐천처럼 흘렀다가 바로바로 해 넘어가기 전에, 마감 시한 전에 그냥 휘리릭 말라버린다는 얘기인데, 당일 매매 증가폭이 이렇게 커졌다는 건 그만큼 먹을 게 없다는 얘기죠. 유가증권시장 코스피 코스닥 당일 거래가 50%를 넘어가는 58%에 이른다는 것도 지금 금융시장이 얼마나 약세장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가를 여지없이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을 데이 트레이딩 할 수 없으니까 이건 그냥 무조건 심리적으로 조지고 있는 양상이 벌어지고, 가격 태그는 떼지 않고 붙여놓고 자기가 짱 박아놓은 자금 이하로는 절대로 팔지 않으려니 벼락거지 집값 폭등, 세상의 모든 왜곡된 이미지들이 다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금융시장의 코스피 코스닥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게 자체 체력이 너무 약소해서 그런 거고, 기업이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밸류업이라는 가치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수요도 등을 돌리게 만드는 금투세 부분도 세금으로 일단 때리겠다는 엄포는 코스피를 등지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 죄다 서학개미로 갈아타려는 분위기 높아진 거고, 4천조에 달하는 자금이 갈 곳을 딱히 정하지 못해서 정기 예적금 형태로 은행에 파킹이 되어 있는 건데, 이거 죄다 쓰레기 자산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리스크도 바로 인플레 현상이 극도로 속도를 내게 되면 변수가 지금 미국 기준금리 아닙니까? 여전히 지금 5.5% 동결로 가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시장 예상치로는 연말에 1회 인하할까 말까인데 실제로는 인하는 불가능해 보이죠. 노동시장이 기본적으로 너무 탄탄해서 경기 지표는 계속해서 강하게 나올 거라서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너무 좋은 까닭에 과열을 우려, 금리 눌러놓는 게 최우선일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동조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환율은 계속해서 오를 거고, 물가가 잡히지 않는 현상 반복되면 화폐 가치는 자동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갈 곳 잃은 유동성의 가치는 결국 제자리에서 가치를 잃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 전통적인 자산시장의 부동산 역시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냥 그대로의 구조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온갖 위협과 공포와 충격으로 매수세를 흔들어버리는 공격심리 마지노선도 얼마 버티지 못하고 백기를 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바로 오늘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계속되는 하향세로 갈 거라 봤지만 이거 무슨 뒤통수도 아니고 시중은행들이 앞다퉈서 주담대 금리를 올리게 되는데, 이거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팩트는 살아오는 판인데 자꾸 지표는 그게 아니라고 헷갈리게 만드는 건 결국 심리 싸움입니다. 누가 현실을 냉정하게 들여다 보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게 될 듯합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